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4년 제1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문제 액세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제가 이미 풀어드렸고요. 자, 이제 3번 조회 속성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회 속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조회 속성이라고 하는지 일단 이 조회 속성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 설계를 끝내고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대부분 다 직접 글자를 타자를 쳐서 입력을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란, 예하고 아니오라는 값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는 확인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예, 아니오 데이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텍스트 상자는 그냥 글자를 직접 쓰는 거고, 세 번째, 입력도 하고 동시에 선택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콤보 상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록 상자도 있지만 이제 목록 상자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콤보 상자라는 것은 인터넷 주소 표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도 할 수 있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요 하나의 네모 상자에는. 그때 콤보 상자로 바꾸는 것을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콤보 상자로 바꿔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회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확인란을 텍스트로 바꿔라. 이렇게 해도 조회 속성이고요. 확인란을 콤보 상자로 바꿔라. 이렇게 해도 조회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속성이라는 것은 입력 상태를 변환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현황 테이블을 열라고 했으니까 주문현황 테이블을 한번 열고 자, 이 상태가 아니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직접 타자로 입력하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확인란 같은 경우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확인란을 여기서 이제 하셨다.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예, 아니오를 한번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 속성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예, 아니오로 하시고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체크 상자의 형태로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콤보 상자로 바꾸는 거나 텍스트 또는 확인란을 텍스트 상자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회 속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를 한번 읽고 분석을 하고 바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현황 테이블에서 주문현황 테이블을 사용해서 허브 코드가 여기 주문현황이 지금 열려 있고요. 필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허브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조회 속성을 콤보 상자로 만들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콤보 상자의 형태로. 그것을 그림과 같이 똑같이 수험생들이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회 속성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시면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시하라. 이렇게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잡동사니 지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브 입고 현황 테이블에 허브 코드와 허브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두 개의 열이 보여야 되는데 허브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허브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라고 했고 목록 너비는 3으로 해라. 그러니까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저장되게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목록 너비를 설정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세부적으로 이제 문제를 닫고 액세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현황에서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주문현황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하신 다음에 허브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최대화를 좀 시킬게요. 임시는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허브 코드 선택하고 조회 속성으로 와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것은 입력하는 상태라고 했죠. 이것을 콤보 상자로 바꾸시면 별도의 속성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리스트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죠. 자, 행원본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콤보 상자의 소스로 나타내야 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리스트가 밑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리스트가 어떤 소스를 사용하겠냐, 그것을 행원본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겠냐, 아니면 값 목록을 사용하겠냐, 아니면 필드 목록을 사용하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쿼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값 목록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값 목록이 뭐냐? 직접 본인이 값을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때 중요하죠. 값 목록을 입력하실 때 구분자는 뭘 사용해야 되냐? 액세스에서는 구분자를 거의 세미콜론으로 놓으신다고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직접 값을 입력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값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값 목록도 두 개의 열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이 1이다. 그러면 1, 중등이 2다. 2, 고등이 3이다. 대등이 4다. 구분자는 세미콜론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열개수를 2로 해주시면,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개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열이 보여지면 한 개의 열개수라 그렇게 얘기하고, 두 개의 열 보여지면 두 개의 열개수, 세 개가 보여지면 세 개의 열개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1급이니까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하면은 다른 이미 작성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소스로 활용하겠다. 그게 행원본 유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꼭 좀 챙겨 두시고요. 내가 직접 값을 입력하겠다. 그러면 그걸 값 목록이다. 그죠? 그리고 열 개수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보여줄 열의 개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열을 가져오라고 지금 했어요. 어떻게 아시냐? 보시는 것처럼 허브 코드와 허브명을 가져와라. 어디에 있는 건데? 허브 입구 현황에 허브 코드와 허브명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행원본 유형을 테이블이나 쿼리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원본을 가져오는데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각형 단추가 있고요. 땡땡땡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단추라는 것은 뭐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테이블에 필드가 4개 있으면 4개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레코드가 8개 있다. 그럼 8개의 레코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땡땡땡을 누르면 쿼리라는 디자인 화면이 열려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4개의 필드가 있는 상태에서 2개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3개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레코드에 조건을 줘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정렬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중복을 제거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요 땡땡땡이에요. 그래서 필드를 일부만 가져오거나 레코드를 일부만 가져오거나 정렬을 하거나 중복을 제거해서 가져오라고 할 때는 1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있는 거 그대로 변형 없이 가져와라. 변형 없이요. 변형 없이 가져와라 그러면 요 삼각형을 누르셔야 되죠. 거의 대부분 시험은 삼각형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변형 이씨 불러오는 것이 대부분의 유형이니까 변형 이씨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쿼리 마법사가 생기고요. 디자인이 허브 입고 현황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고 추가 누르시고 허브 코드와 더블 클릭, 허브명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종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요. 업데이트 하겠냐? 예 하시면은 이제 SQL 문이 이렇게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허브 코드와 허브명을 불러온 겁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여기다가 SQL 문을 직접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써주셔도 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QL 문을 안다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마법사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방법.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직접 타자를 쳐서 입력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열개수를 2로 하시고, 2로. 그 다음에 열 이름도 좀 알려드릴게요. 열 이름이라는 건 뭐냐? 일단 이해를 해보시면은 아니요하고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돌려보시면 필드의 제목이 표시가 되는 게 열 이름이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허브 코드 허브명이라는 필드가 위에 나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열 이름이 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 이름도 나오게 되면 본인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열 너비를 설정할 때 이제 열 너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열 허브 코드는 짧으니까 1cm를 주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세요. 이것도 두 번째 열 너비는 허브명이 들어가니까 좀 길다. 그래서 2.5cm를 주게 되면 단위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임시를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여기 있나 보네요. 이렇게요. 그죠? 여기 너비를 넓혀 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1과 2.5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너비를 설정하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너비로 잘려져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너비에 설정하는 것을 참고로 꼭 알아두세요. 그때 이제 여기서 또 시험이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냐? 열 너비를 0으로 하게 되면요. 열 너비를 0으로 하게 되면 열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챙겨두세요. 자, 그러면 열을 왜 숨길 수 있어야 되냐? 좀 전에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허브 코드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 돼 있죠. 그래서 열 너비 0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록 너비는 전체 열에 대한 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개수 열 너비를 제가 1cm, 3cm를 했다. 그러면 목록 너비는 자동으로 놓으셔도 되지만 잘리지 않고 스크롤 막대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은 4로 놔주시면 항상 디스플레이가 잘리지 않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록 너비는 전체 너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3을 놓으라고 했으니까 3을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록 너비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록 너비를 이제 여기는 지우시고 자동으로 놓지 말고 3으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열 너비를 허브 코드가 보여지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허브 코드가 첫 번째 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하고 세미콜론 3을 써주시면은 전체 너비가 3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허브 코드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이렇게 또 왜 이동을 해버렸죠? 있는데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자, 조회 속성입니다. 이제 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제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일 어렵죠. 바운드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목록값만 허용을 이해하면은 목록에 없는 내용은 입력할 수가 없고요. 목록값만 허용해 이해를 하면 아니오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을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 바운드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드열이라는 건 뭐냐? 저장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허브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가 1열을 놓으시면은 이게 바운드열이 되는 거죠. 자, 왜 1열이냐? 허브 코드가 1열이고요. 두 번째가 허브명이 두 개를 불러왔으니까 허브 코드가 1열이고 허브명이 2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이 허브 코드가 1열이고 허브명이 2열이니까 1열 허브 코드를 저장하라고 하면 바운드열을 1로 놓으시고 허브명을 저장하라 그러면은 이제 바운드열을 2로 놓으시면 되는 거죠. 바운드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쓰겠다 그러면 0을 쓰시면은 필드를 바운드열을 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도 과거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운드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장열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니까 1열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별도로 바운드열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열을 1열이라고 하는데요. 저장을 한번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제가 잠깐 저장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바운드열에 대한 것은 저장열이라고 하니까요. 그 오해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오해가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바운드열을 1열로 제가 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바운드열을 1열로 했으면 저장열이 허브 코드라는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허브 코드를 숨겼는데 허브 코드가 안 보이는데 바운드열을 1열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지식인에서 질문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운드열에서는요. 바운드열을 설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테이블 상에서는 바운드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트 시트 보기에서는.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바운드열이 1인지, 인지, 0인지에 따라서 바운드열을 누군지를 아는 거지 바운드열 자체를 테이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바운드열이 뭐라는 걸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가끔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허브명이 보이는데 바운드열이 2열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식인에 바운드열은요 보여지는 열과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라벤더라고 하는 허브명이 보여진다고 해서 바운드열을 2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운드열을 1열로 했던 2열로 했던 바운드열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테이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디자인에 가서만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장되는 값이라는 게 뭐냐? 나중에 폼에서요. 이 허브 코드라는 필드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 다른 식의 넘겨주는 값, 넘겨주는 요 값을 우리가 바운드열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열을 하게 되면 허브 코드를 넘겨주고 2열을 하게 되면 허브 명을 넘겨주고 0을 쓰게 되면 이제 필드의
위치번호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0을 쓰게 되면 0부터 시작하는데요. 여하튼 넘겨주는 값을 저장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확인은 이렇게 폼 같은 곳에서 계산열에다 넣었을 때만 넘겨주는 저장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지, 테이블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디자인 상태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따 폼에 대한 것을 바운드열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만점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 속성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조회 속성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값 목록도 있고 이렇게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겠죠. 있는 그대로 불러오는 삼각형도 있겠고, 점점점으로 쿼리 마법사를 실행하는 경우도 가능하겠다. 그런 특징을, 그리고 바운드열은 뭐고 열개수가 뭐고, 열너비는 0을 하게 되면 숨는 거고, 목록 너비,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속성도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번 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이것저것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바운드열에 대한 추가적인 강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